네, 방사성 물질인 라돈가스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우리 폐에 어떤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린애가 하루에 담배 4갑을 핀다고 생각하시죠? 1년에 2만 1,000명입니다. 17,400명인 음주운전보다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지난번 저희가 패스트 컨트롤 관련 영상에서 한번 모셨던 벌레 박사님, 썬박 벌레 박사님과 한번 그 영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패스트 컨트롤에 이어서 터마이트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또 벌레 박사님과 함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썬박 사장님 한번 네, 인사해 안녕하세요. 주시죠. 반갑습니다. 홈 인스펙터 썬박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장님과 함께 라돈 인스펙션 네. 또 새로운 분야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가 그 터마이트 영상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또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시고 네. 반응들이 그 좋았다고 이제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터마이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집을 매매 시 사고 파실 때 네,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네. 여기 오늘 언급드린 대로 그 레이던 가스, 네. 라돈가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그렇습니다. 예. 이 라돈가스가 정확히 뭐고 어디서부터 왜 발생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네. 그 라돈가스 저희가 한국말로 방사선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고 정확히 어떻게 발생되는 건지 간략히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이미 그 라돈 가스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하고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기본 상식은 있으신데요. 미국에서는 집을 사고 팔 때 네, 50개 주에서 규제한다 그러면 반드시 라돈 인스펙션을 해야 되는 주들이 한 34개 주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지아는 저스트 레코멘드만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라이센스 있는 라돈 인스펙터가 그 집에 가서 라돈 기계를 설치하고 이틀 동안 48시간을 시간별로 라돈 가스를 추출해 갖고 네. 그거를 분석해서 기준이 미국은 4 피코쿨이거든요. 네. 4 이상이 넘으면은 페일이 나갖고 그거를 집을 고쳐서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하고 있고요. 라돈은 흙에서 붕괴되는 그 우라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집은 흙 위에 이렇게 집을 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도 라돈은 있다는 거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라돈가스 방사선인데 결국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발생되는 자연 그렇습니다. 방사선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이게 무색, 무취 또 이게 감지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몸이 네. 맛도 없고 색도 그렇습니다. 없고 냄새도 없고 그래서 네. 굉장히 위험한데 이 라돈가스에 대해서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85%가 자연 방사선인데 그중에 50%가 이 라돈가스에 네. 의해서 이렇게 노출된다고 이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네. 언급하신 것처럼 한국은 주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땅 위에서 이제 집을 짓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고 한국에 얼마 전에 뭐 라돈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돼가지고 그렇죠. 예. 방사선이 검출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뉴스화가 됐었는데 네네. 그만큼 미국 집들은 이제 단층이라든지 이제 흙 위에 혹은 이렇게 1, 2층 구조기 때문에 그렇죠. 라돈을 피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좀 아까 언급하신 대로 저희가 미국에서는 주택을 매매할 적에 홈 인스펙션과 같이 이제 요거 라돈 테스트를 네. 방사선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방사선 아까 테스트 해가지고 수치가 4 네. 4 피코큐리 피코쿨이. 예, 피코큐리가 이상이면은 이제 심각한 걸로 이제 규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네. 수가 있죠, 이게? 그 라돈의 피해는 우리가 폐암 환자를 분석해 보면은 네. 아메리칸 렁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요. 1년에 2만 1,000명이 라돈 가스 중독으로 폐암을 걸려서 사망을 했는데요. 네.
굉장히 큰 숫자고 네. 폐암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네. 흡연의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라돈 가스 중독인데요. 네. 일단 라돈 가스의 피해를 보게 되면 폐가 네. 이 섬유화가 된대요. 네. 굉장히 치명적이죠. 예. 예,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인스펙션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레코멘드를 해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 맵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조지아 이 맵인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노랗게 바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지역은 주황색이 있고 빨간 지역이 있어요. 네. 빨간 지역은 아시다시피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청에서 가장 라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 Highly Potential Area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안타깝게도 이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귀넷, 그다음에 풀턴 카운티, 그다음에 디켈브 카운티, 캅 카운티로 돼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고려가 네. 됩니다. 굉장히 수치가 높고 방금 사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 라돈 수치가 이제 장기간 노출될 경우 네. 라돈 농도에 노출될 경우에 이 미국 내에서 라돈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방금 언급하신 대로 그러네요. 2만 1,000명, 연간 2만 1,000명이 라돈으로 인해서 음주운전보다도 더 많은 수치예요. 약 17,400명이 이제 사망한다고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라돈으로 인한 연간 사망 수치가 2만 1,000이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희가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폐암으로 인해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집을 매매할 적에 이 라돈 테스트를 할 적에 과연 어떤 기계를 쓰시고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검출을 할 수 있는지 네. 한번 지금 앞에 보시면은 기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이게 네. 라돈 테스트를 할 적에 쓰시는 기계시죠? 맞습니다. 제가 네.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모니터가 다 돼 있고요. 네. 시간별로 버튼을 누르면은 그 데이터 가스를 이제 흡입을 스니핑을 해갖고 이 기계 안에 저장을 해요. 네. 마찬가지 이 기계고요. 기계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기계도 있는데 네. 이 안에 숯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 숯이 어떤 그런 아주 효용 있는 네. 그런 뭐 가스나 안 좋은 거를 이렇게 흡입하는 아주 성분이 있거든요. 네. 좀 요거는- 많이 놓으세요. 네, 정말로. 마치 네. 그 아이폰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이 굉장히 디지털화돼 있고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기계는 저희처럼 이제 또 제가 잘 얘기하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 그 라돈 협회에서 그 시험을 봐갖고 이제 이 인스펙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기계도 매년 저희가 EPA가 지정한 랩에 연구소에 그죠? 랩에 보내서 그걸 캘리브레이션 네. 숫자를 맞춘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는 기계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그 정확한 데이터를 주는 거에 대한 그 라이빌리티 책임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사장님께서 뭐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기계도 뭐 1년 동안 사장님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캘리브레이트 네, 0점을 맞습니다. 맞추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맞는 기계 갖다가 백날 테스트 해봤자 결과가 정확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이제 전문 회사는 만약에 그거를 잘못 데이터를 드렸다 그러면 그거는 소송에 연루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계도 이렇게 전문화 시키셔가지고 테스트를 하시고 테스트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48시간 동안 네. 지하실이라든지 1층이라든지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이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거를 이 디텍터가 네, 맞습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랩에 가져가셔가지고 이 리포트를 뽑으시는 맞습니다. 과정이신데, 예, 그렇다면은 여기
인스펙션 많이 해보셨을 텐데 좀 아까 저희가 또 다른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보통은 이 수치가 이 기계로 4피코큐리가 피코큐리. 이상이면은 이제 라돈 이 방사선이 위험 수치로 해가지고 네. 그 벤틀리지 맞습니다. 라돈 또 디텍터를 집에다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또 심한 경우는 12까지 네.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4 이상이 넘는 경우가 제 경험으로 보면은 한 3분의 1은 넘는 것 같아요. 3분의 1이요. 네. 그러면은 그 리포트에 fail 해갖고 아직 딱 떠요. 네. 그게 저희가 이제 인쇄해갖고 PDF 파일로 부동산하고 집 바이어한테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사실. 네. 네. 그죠. 과연 이거 입주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공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수치가 4 이상 나올 경우에는 이거 해결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그럼요. 집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방사선이 방사선이 그럴 이유는 전혀 없죠. 네, 방사선이 높은 수치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물론 위험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레이론 디텍터라고 네. 지하실에다 이제 설치를 하고 그렇죠. 바깥쪽으로 이제 그 유도를 하는 기계라고 맞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온 집 같은 경우는 그런 레이론 디텍터를 설치하는 게 간단한가요? 예, 해결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예. 그게 이제 집안에 있는 가스를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 보면 팬을 부엌에다 달아갖고 밖으로 배출했잖아요. 네. 그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는 파이프를 지하실이나 1층 쪽에 이렇게 심어서 거기서 바람개비를 하고 지붕으로 빼어주는 거기 때문에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네. 시공하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네. 비용도 뭐 오늘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2,000불에서 3,000불 정도로서 개런티를 해갖고 그거를 공사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하면은 솔루션 나온다고. 네, 물론 이렇게 방사선 수치가 높은 집 같은 경우는 이런 시공을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도를 하는 거죠, 밖으로.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방사선을 밖으로 유도를 함으로써 수치를 낮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공하는 시공 업체에서는 분명히 이제 개런티를 하기 때문에 리포트를 이렇게 매년 받아보는데 한 번 이게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이게 뭐 유효한 건가요? 계속. 네, 그래서 얼마 이상이면 자동으로 그 아람 시스템도 있고 그래요. 네. 거의 제가 설치한 집을 가서 재확인을 해도 데이터는 훌륭하게 나오고 있고 안전한 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집을 매매 이렇게 집을 사실 적에 네. 지하실이나 이런 그 레이론 디텍터가 이미 설치된 집이라고 피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이미,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의 수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더 안전한 것 같고요. 뭐 저 같아도 설치돼 있는 집, 왜냐하면 라돈이 없는 집은 절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1에서 2 정도는 나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설치하면은 거의 1 미만으로 떨어지는 집을 대부분 봤으니까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가끔 이 손님이랑 집을 보여드릴 적에 이렇게 레이론 디텍터가 이미 설치된 집이 있기는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파시는 분 같은 경우는 레이론 그 수치가 높은 거를 감추셔가지고 매매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이거를 알고도 네. 이거를 감추고 매매를 진행할 적에 나중에 혹시 뭔 일이 있으면 모든 책임을 다 지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네. 이렇게 만약에 수치가 높다는 거를 아는 이상은 반드시 이런 설치를 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으신 다음에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새 집은 안전한가요? 새 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집도 우리가 흙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거기서도 레디에이션이 나오고 라돈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빌더들이 네, 라돈 가스 저감 장치를 네, 일부 장착해갖고 매매하는 경우를 전 많이 봤어요. 네, 그 정도로 빌더들도 라돈에 대한 그 경계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계약서 잘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바이어들께서 여기는 라돈이 나와도 문제를 제기 안 하겠다고 이렇게 계약서가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정도로 라돈은 빌더들도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한 절차, 인스펙션 절차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장님이랑 지난번 영상 그 뭐 터마이트도 물론 네. 집을 사고 파시면서 반드시 이제 그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시고 홈 인스펙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홈 인스펙션은 저희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이라 하면은 이거는 정말 냄새도 안 나고 눈에도 예. 안 보이고 네. 정말 보이지 않는 건데 홈 인스펙션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 지하실이 있고 뭐 오래돼서 또 냄새도 뭐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라돈 키트를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48시간 집에다 놓는 중에 간혹 네. 창문 막 열어놓고 그다음에 뭐 선풍기 막 돌리고 막 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계가 그걸 다 감지해요. 네. 그 온도가 변화하는 것까지 라돈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압 문을 열면은 압이 또 틀려지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절대 그 데이터를 변조를 못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집 관리하는 거를 평소에 이렇게 신경 쓰시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 라돈가스는요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 크랙 네. 집의 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닥에 자기 집을 보니까 거라지에도 이렇게 금이 쪼까져 있고 그다음에 보면 뒤에 뭐 드라이브에도 금이 있고 그러면 그 크랙이요 집 안까지 들어와요 보통. 네. 그러면 그쪽으로 통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크랙이 많은 집들은 이렇게 실링을 하시는 게 라돈가스를 집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소한 뭐 지하실에 있는 이런 그렇죠. 거는 싼 재질로 이렇게 실할 수 있잖아요. 예. 막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네. 100% 이제 이거는 차단은 안 되지만 가장 좋은 거는 거주하시는 집을 매매하시는 집을 반드시 이 라돈 테스트라는 거를 한번 통해 가지고 수치를 한번 점검을 하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뭐 포기하지 마시고 그 딜을 뭐 버리시는 만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해결책이 아니죠. 있으니까 네, 그럼요. 예, 그 오히려 이렇게 라돈 테스트 기계가 설치돼 있는 집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셨다가 집을 매매하실 적에 반드시 또 전문인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는 마음으로 또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부터 무지 바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궁금하시거나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썬박 사장님, 벌레 박사 여기 회사에 네.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 저희한테 뭐 이메일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저 콜라보 영상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네, 썬박 홈인스펙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